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융은행 대출 보이스피싱 공인인증서 하면 마음이 어떤가요?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어려운 용어지만 저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또 정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진현희 강사님을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새마을금고에 현재 재직 중이고요. MG 희망나는 금융 강사라고요. 금융 용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어린 친구들,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갈 텐데요. 네. 그 예금하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방금 네. 말씀하셨던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쉽게 구분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예금에는 정기 예금과 보통 예금이 있고 네. 적금에는 정기 적금과 자유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네네. 사례를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좋아요. 어느 날 어떤 고객님께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오셨어요. 네. 수표를 딱 내미시면서 1년짜리 정기 적금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네. 정기 적금 네. 1년 1,000만 원. 야, 이거는 좀 있으신 분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정기 적금 뭔지 아세요? 정기적금은 어찌됐든 뭐 일정 기간이나 일정 네, 금액을 네. 쭉 넣는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매달 넣으시죠. 네. 근데 1,000만 원을 매달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아,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좀 착각하셨을 네.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착각하신 것 같아서 네. 고객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정기 적금 말씀이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고객님 매달 1,000만 원 입금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1,000만 원 1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기적금이 아니네요. 네, 정기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기 예탁금, 네. 정기 예탁금. 이거 한번 거치식 읽어보실게요. 통장. 네, 네. 정기 예탁금은 이렇게 거치식 통장에 거치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1년이라면은 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해진 이율로 넣고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하는 거예요. 적금은 어떤 통장입니까? 적금은 네. 여기 보시면은 적립식 통장. 네, 적립. 명칭이 참 그 딱 들어오게 돼 있네요. 담백하죠? 네. 적립 쌓아가는 거예요. 목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게 네. 적립식이에요. 적금. 그렇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정기 예탁금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목돈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목돈 얼마를 만들겠다 생각하셨으면은 1년 후에 얼마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정기 적금 금액으로 매달 얼마를 넣으시면 되는지 설계를 해드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적금은 또 이율도 높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이유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ATM 기계에서 뭐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통장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예, 예. 말 그대로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데 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네. 보통 예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예, 예. 정식 명칭은 보통 예금이고요. 네. 이 통장의 이름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네. 하고 네네. 기계에서 이용도 가능하고 뱅킹도 가능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좀 네.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고 네.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공인인증서입니다. 그 뭐 정부의 사이트나 네. 은행의 어떤 뭐 인터넷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어렵고 너무 막 어려워하세요. 복잡하고 막 네.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막 머리를 감싸주고 막 이런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정말 많아요. 네. 이제는 공인인증서 어떻게 좀 제대로 발급받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공인인증서라고 하셨는데 예.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공인인증서 맞을까요? 공인인증서가 맞죠? 왜 아닙니까? 공인인증서 작년까지는 예. 있었어요. 아, 바뀌었군요. 네, 바뀌었어요. 네.
공인인증서 너무 어려워요. 네. 발급하시는 단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음. 요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금융인증서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아, 단순히 이름만 네. 바뀐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형태도 바뀐 거군요. 네. 공인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브라우저에 저장이 되는데요. 예.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형태예요. 내 핸드폰이나 뭐 PC 같은 거 기기 인증 받아서 네. 등록하시고 간편 네. 인증을 통해서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신 게 금융인증서고요. 네네.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금융인증서는 3년이에요. 이거 이렇게 갱신하다가 잊어버리면 또 은행 가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은행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맨날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좀 간소화됐다면서요? 네, 비밀번호가 영문 숫자 조합, 특수문자 막 들어가다 보니까 잊어버리세요. 맞아요. 저도 잊어버려요. 잘 까먹어요. 네, 잘 까먹어요. 한 3번, 4번 하다 보면 5번 네. 되기 전에 아! 하고 맞거든요. 네네. 근데 금융인증서는 6자리 핀번호로만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6자리만 네,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는군요. 네, 3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씩 금융기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발급받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네네. 그래서 금융기관에 오셔가지고 인증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예. 네, 안 되는 겁니까? 인증서 네. 발급 저희가 해드리는 걸까요? 아,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네. 발급하실 수 있게 신청만 해드리는 거예요. 아, 도와드리는 역할만 네. 하는 거구나. 네, 도와드리는 역할만 하는 거고 인증서를 발급받으러 오셨다고 해서 그럼 저희 새마을금고에 이용하시는 계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없는 경우는 또 안 되나 보네요. 계좌가 있어야지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금융,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용하는 거 신청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네.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 일단은 만약에 계좌가 없으시다면 계좌 개설을 하시고 전자금융 신청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셔서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보안 매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아, 보안 매체 네. 선택할 수가 있군요. 네, 우리가 보안 흔히 매체. 하는 뭐 조그만 기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뭐 네. 카드 형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보안 매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 보안 카드. 그렇죠. 요 우리가 보안 많이 카드. 사용하는 보안 네. 카드. 또 이렇게 딱 뜯으면은 네. 막 숫자가 나와요. 네. 뭐 앞에 2자리, 뒤에 2자리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네. 많이 이용해 보셨구나. 그렇죠. 앞에 2자리, 뒤에 2자리 막 누르라고 나와요. 몇 번째 예. 뭐 누르라고 나오는데 예. 요거는 소액으로 이용하실 때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고액을 이용하실 때는 이거 보셨나요? 아, 이거 OTP라고 하지 않습니까? OTP. 네. 예, 맞습니다. 토큰형 OTP라고 하고요. 여기 끄면은 숫자가 없어지고 키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1분 단위로 숫자가 새롭게 생성이 돼요. 아, 보안을 위해서. 네, 보안을 네. 위해서. 근데 이게 좀 커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온 게 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아, 카드. 이 안에 이제 숫자가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네, 카드. 어.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 지갑에 쏙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고 모바일 OTP라는 것도 있어요. 본인 핸드폰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 인증 받으셔서 사용하실 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카드형이 편해서 카드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어렵다는 공인인증서, 이제는 바뀌었죠. 금융인증서에 관련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 강사님께서 시청자를 위한 퀴즈를 하나 내주시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네. 공인인증서가 명칭이 변경된 음. 공동인증서가 있고요. 네. 공인인증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 명칭만 바뀌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공동인증서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로운 인증서를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네. 공동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인증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 뭐 땡땡 인증서인데. 땡땡 인증서, 땡땡. 네. 뭐 땡땡만 넣어도 되고, 네. 뭐 땡땡 인증서, 뭐 풀네임을 다 넣어도 됩니다. 영상 하단글에 보시면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거기 클릭하셔서 정답을 입력하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쉬워요.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챕터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신용에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그냥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네. 정해진 날짜에 대출 이자를 잘 갚는 것. 은행에서 말하는 건 보통 이런 걸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신용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 사이의 어떤 믿음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신용 등급이 낮으면 어떤 뭐 페널티를 받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하죠. 네. 지금 현재는 신용 등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등급이라는 표현은 지금 쓰지 않고 있어요. 올해부터 변경된 점수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등급에서 등급의 차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네. 점수 1점 정도씩 차이로 해서 점수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신용의 점수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용이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라는 거는 네네. 기존에 갚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있으시고 갚고자 하는 능력도 되시고 약속도 잘 지키셨던 분들이에요. 네네. 저희랑 약속을 잘 지키실 것 같은 분들한테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 조금 불안해. 은행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저희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그럴 경우에 수 있죠.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는 비용들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높은 금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신용의 점수가 좋으시면은 금융기관에서 우대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일단 알아봤는데 우리 이 영상을 사실 학생분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학생들 사이에서의 신용은 어떤 형태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신용, 예.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물건을 빌려주셨어요. 예. 제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좀 지저분하게 사용했어요. 어. 그리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것도 어허. 늦게 돌려줬어요. 기분 안 좋아. 늦게 돌려줬어요. 그것도 예. 약속한 날짜도 아니고 그래요. 늦게 돌려줬는데 물건도 지저분해요. 어이구. 다음에 제가 또 뭔가를 빌려달라고 할 때 네. 빌려주실 건가요? 좀 꺼려지죠. 안 빌려주고 싶어요. 그쵸. 예.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물건을 깨끗하게 쓰는 아이야. 빌려줘도 정해진 날짜에 잘 돌려주는 아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빌려주겠죠. 그렇군요.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은 곧 믿음이에요. 네. 네, 금융기관에서도 고객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신용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을 잘 지킨다면 약속.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신용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네. 얘기가 또 되겠네요. 네. 아까 이제 신용 등급은 폐지가 됐고 네. 이제 신용 점수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신용 점수가 좀 예기치 못한 어떤 뭐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봐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좀 뭐 피해 보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다시 올리고 싶어요. 네. 뭐 이러한 경우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 신용을 올리고 싶다. 예.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일단 뭐 잘 갚고, 안 빌려야 되나요? 안 빌려야 되죠. 안 빌려야 돼요. 빌리면 안 돼요. 100만 원 이상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시게 되면은 네.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게 돼요. 그 그렇구나. 기록은 계속 따라다녀요. 이런 기록을 남기시면 안 돼요. 예. 네, 이런 흔적을 남기시면 안 되는데 네네. 제가 대출 업무를 하면서 신용 등급이 1000점. 1000점. 만점이 1000점이죠? 1000점. 네. 네. 최고점 1000점이신 분을 딱 한 분 뵀어요. 그분은 뭐 어떤 분이십니까? 뭐 이렇게 지점장이십니까? 아니요. 은행장이십니까? 행장님?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해서 신용점수가 1000점 안 나와요. 그래요? 네. 아니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가정주부셨어요. 네. 직장에 다니고 계셨어요. 네. 네. 한두 개의 카드를 장기간 이용하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막 바꾸지 않고. 네. 할부 거래도 이용하셨어요. 정해진 날짜에 잘 갚으셨어요. 네, 보통 사람처럼 했네요. 네. 네. 그리고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셨어요. 네.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데 네. 상환을 아주 잘하셨어요. 정해진 날짜에 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그렇구나. 아주 깨끗하군요. 깨끗하게 네. 은행하고의 약속을 엄청 잘 지키신 거죠. 네, 신용카드사와의 약속을 엄청 잘 지키신 거죠. 그런 사람이 1000점이 되는군요. 네, 아나운서님도 1000점 가능하세요.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저도 1000점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어렵더라고요, 1000점.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1000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거. 네. 상호 간에
약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부분이네요. 네. 약속, 믿음, 이건 곧 신용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로 진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피싱에 관련된 거. 네, 피싱. 금융 사기잖아요. 네. 금융 사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먼저 저는 바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의 총책임자가 잡혔다는 뉴스 네, 보도 보셨죠? 맞아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네네.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보이스, 음성으로 피싱, 낚는다. 음성으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네. 음성으로 어떻게 낚시질을 하냐면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입니다. 맞아. 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나한테 왜 전화가 오지? 막 이렇게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긴장해요. 긴장돼. 긴장하다 보니까 네. 막 알려달라 그러는 걸 네. 막 알려줘요. 그렇지. 그리고 당신의 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음. 난 전화를 한 거다. 어. 이 돈을 금융감독원에 안전하게 맡기세요. 어. 송금 지금 당장 가서 ATM기 가서 하세요. 어. 라고 하면은 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하니까 네.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송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런 기관들은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그런 네. 전화를 일치하지 않잖아요. 네, 일치하지 않아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이런 것들은 네. 전화를 통해서 송금을 하라고 한다거나 전화를 음. 통해서 개인정보를 묻는다거나 그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네. 문서로. 문서 형태나 대면 형태, 출석 요구. 그렇군요. 네, 무슨 일이 생긴다면 출석 요구. 네. 이런 문서들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네. 하는 거지. 이렇게 전화로 요구하거나 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해서 뭐 돈을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다 의심해야 된다.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는 사기. 네.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고 네. 메신저 피싱도 있잖아요. 네, 메신저 피싱이 몇 년 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예.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보통 카카오톡에는 내 얼굴, 네. 뭐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진 이런 거 음. 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뭐 알 수 없음으로 해서 사진이 없다거나 맞아. 내 번호는 맞는데 네. 내 이름은 뜨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 왜 얼굴이 안 나와?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뭐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다시 이걸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미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요. 네. 그러면서 가까운 지인,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언니한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언니야, 내가 지금 송금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이제 망가져서 카카오톡은 겨우 깔았는데 이게 송금이 잘 안 된다고 인증서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해가지고 네네. 송금이 안 되는데 송금 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작은 금액이에요. 20만 원, 30만 원. 뭐 소액 네. 정도면은 뭐 가족 친구 뭐 네. 사이에서는 할 수 있죠. 송금 당연히 먼저 해주겠죠. 예. 네, 그래서 송금을 해줬어요. 송금을 해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 복구되면은 돈 다시 돌려줄게 했는데 한 2, 3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상하다. 음. 네. 전화를 했죠. 네. 너 돈 바로 넣어준다고 하더니 왜 안 넣어준 거야? 네.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연락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 피싱이군요. 네, 그게 메신저 피싱이에요. 메신저로. 그러면은 메신저 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메신저 어떻게 피싱에 해야 됩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예. 그런 메신저가 왔을 때 바로 전화를 하세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번 확인을 전화로 한번 하는 게 확인을 하세요. 중요하군요. 근데 이게 이 전화가 교묘하게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전화 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있잖아요. 네네. 반드시 연락 통해서 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메신저 피싱, 뭐 보이스 피싱을 넘어서 문자로 뭐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네. 뭐 누르면은 선물을 받을 수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피싱의 한 종류이죠. 스미싱이라고 해서 SMS 피싱. 그게 네, 스미싱이구나. 스미싱이에요. 그게 스미싱이고 여기 보면은 밑에 주소가 나와요. 예. 누르고 싶죠. 네네. 막 손이 막 가요. 네. 공짜로 준다는데. 손을 탁 때리십시오. 안 돼! 이러면서. 안 돼! 이건 안 돼. 네. 공짜로 준다는 거 네. 누르면은 어딘가로 막 연동이 돼서 네. 내 개인정보를 막 넣으라고 해요. 이름,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막 넣으라고 나와요. 그리고 막 연동이 되면서 뭔가를 자꾸 설치하라고 나와요. 이걸 받으려면 이걸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요. 네. 설치하면은 내 정보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군요. 네, 다 빠져나가요. 그게 스미싱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미싱이 안 당하려면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네.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세상에 공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렇게 누르시거나 설치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님, 네. 이런 거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스미싱, 뭐 메시저 피싱을 통해서 내가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보낸 딱 직후에 이상하네? 느낌이 딱 오죠? 예. 느낌이 딱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돌이킬 수 없습니까? 네.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30분. 어? 이 일이 발생이 됐어요. 예. 내가 송금을 해버렸어요. 네. 기억하세요. 30분. 30분. 네. 30분 동안은 여러분들의 돈을 보호를 해드려요. 아, 그래요? 지연 인출 제도라고 네. 30분 동안은 보호를 해드리거든요. 인출을 할 수 없게끔 막아요. 지연 인출 네, 네. 제도가 네. 이런 내용이군요. 보통 이렇게 피싱을 하는 음.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면 거래하지 않거든요. 음.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나 이런 데 네. 가서 사용해요. 맞아요. 근데 대면 거래로는 저희가 입금한 돈을 찾을 수 있지만 네네. 비대면 거래로는 30분 동안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워낙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만든 거군요. 네, 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음. 인출을 못하게끔 막아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 30분 안에 반드시 금융기관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네네. 네, 이러이러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음. 지급정지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지급정지를 먼저 하고 나서 네네. 112나 182에 전화해서 신고해 주시면 돼요. 네. 아, 오늘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야, 이거 쉽게 이제 안 당하시겠는데요? 네. 혹여나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신 거잖아요. 네, 30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를 한 가지 더 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퀴즈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100만 원 이상 입금을 했을 경우에 30분 동안 인출 못하도록 막는 제도. 네. 이게 무엇일까요? 자, 주간식으로 네.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네. 정답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스미싱 아니에요. 스미싱 영어 아닙니다. 스미싱 아닙니다. 이거 영어에-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스미싱 아닙니다. 마음껏 입력하시면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금융에 관련된 또 은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취득했습니다. 우리 네. 강사님을 통해서 저도 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네. 아마 크게 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진현희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로 한번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